안녕하세요. 오늘도 창신동 라디오 섬에서 정도전 진행자님 대신에 인사드리는 낯선 목소리의 주인공, 저는 해양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 김정현입니다. 해양경찰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 여러분을 만나 함께할 수 없음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찰관 두 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유서영 경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유예린 경장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맘때쯤이면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도란도란 지내야 할 학생들이 올해는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쉬움이 남는데요. 저희도 코로나로 변화된 학교 환경에 맞춰 관련된 여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유예린 경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성청소년과라는 이름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평소 경찰 업무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학교 전담 경찰관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사건에 대응하고 피해 학생 보호, 위기 청소년 발굴 및 가해 학생 선도 등 소년범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명칭이 좀 길다 보니 스쿨 폴리스 오피셜을 줄여서 현장에서는 SPO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TMI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전담 경찰관을 SPO라고 부른다는 TMI. 알아두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하는 일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럼요.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등하굣길, 학원, PC방 등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학창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범죄라는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확산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이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난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는데요. 학교를 나가지 않으니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온라인상의 학교 폭력은 생각보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 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놀리거나 단체 욕설, 데이터 또는 기프티콘 요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알려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라니.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이버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올해 초 협박 등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이를 거래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흔히 언론에서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많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 중에는 아직 어린 학생들도 있어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 또한 사이버 성폭력의 한 종류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에는 신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행위,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등이 있습니다. 올해 6월 2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었네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교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단하기입니다.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적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고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같은 대가를 주려고 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몸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단하기. 4글자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이야기했던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만약 학교 폭력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하지 마,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싫어 이런 말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되 맞서 싸우는 등의 대응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호자 혹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으로는 범죄신고 112,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전화 또는 문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경찰 신고는 112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117은 다소 생소하실 것 같아요. 112 신고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17은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번호입니다. 117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시면 즉시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연계되어 학교전담 경찰관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당장 급박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하는 112로 신고하시면 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상담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연계되는 117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 상담은 117이라는 점. 여기 해양경찰서에서 학교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을 경우 117로 전화를 하면 유서연 경장님께 전화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하고 필요하실 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 경찰서나 내가 다니는 학교 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경찰서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으며 학교마다 담당 학교전담 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전담 경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신고뿐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신고 주세요. 네, 학교 전담 경찰관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든지 연락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또는 언어 폭력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공간이나 교묘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왕따나 은따 같은 것도 학교 폭력에 속하잖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학교 폭력에 시민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주변에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세요.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언제든 경찰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심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께서 갑자기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학교 및 친구에 대한 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 적은 있는지, 혹은 갑자기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급격하게 많이 나온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모두 학교폭력 징후거든요. 아이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형 부모가 되어주신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가장 좋은 학교폭력 예방법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이 교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소통형 부모가 되기.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고요. 그럼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차대를 기다리셨습니다. 해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유예린 경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 유예린 경장입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학교 전담 경찰관을 SPO라고 불렀는데 학대예방경찰관은 안티 어뷰즈 폴리스 오피서의 줄임말로 AP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기 결석 아동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APO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하며 위기가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 경찰관입니다. 네, 학대예방경찰관이라는 명칭이 생소했는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돼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할 가정, 범죄의 공간이 된다니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가정폭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은 폭행, 감금, 기물파손과 같이 신체적 폭력이 대표적인데요. 이 외에도 욕설과 의심 등 정신적 폭력도 있고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까지 가정폭력의 유형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신고율이 낮아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력 행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당사자인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폭력의 범위가 넓네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가족과 있는 시간들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가정 내의 일이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 많다고 하니까 더욱 심각한 것 같아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을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112 신고를 통해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선 출동 나간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켜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시에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같은 보호시설에 인도를 할 수 있고 가해자를 가정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을 연계해드리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화경찰서는 용문심리상담대학원 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맞춤형 심층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법제적, 신층 상담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일어난다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남편, 자녀분들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족이 전과자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112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면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처리를 한다면 전과 기록이 남겠지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한다면 형사처분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교정만을 원하는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버릇으로 인한 폭력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치료 또는 상담 위탁을 통해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신고해 주세요.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여서 사건 처리를 했는데
그 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협을 느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퇴거, 접근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도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112 신고하기가 꺼려지신다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필요시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1366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너무 많은 방법이 있어서 가정폭력을 대응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교육생분들과 함께 주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과 제도를 꼭 확인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12 신고는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조금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을 모집하면서 사전에 교육생분들한테 궁금한 점을 사전에 받아보았는데요. 매년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며칠 전에도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두 형제가 안타깝게 화재를 당했다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유예린 경장님과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대화 주제를 바꿔도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도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아가서 어린 아동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가 감옥에 가게 되어 자신이 버려지게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 특히 주변 이웃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방치되는 것이 의심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해서 위기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이상 학대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역 사회의 주변 이웃들과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남겨진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상담 교육이나 치료위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서 교육과 치료로 인해 교정이 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사안이 심각해서 사건 처리 시에는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동이 지낼 수 있는 곳인 쉼터를 연계하거나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의료 지원,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112 신고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인 112 신고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꼭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성청소년과 유서연, 유예린 경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교육생분들이 복습할 겸 문제를 하나 출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1회차 때처럼 쉽게 출제를 할 거예요. 학교폭력 신고전화 번호로 출제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큰 힌트 드리자면 112는 아닙니다. 네, 112라고 정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정답은 저번처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776-2519 010-4776-2519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9월 29일까지만 정답을 받을 거고요. 이번에도 정답을 맞추신 40분들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해주신 필통과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교육을 위해서 유서연, 유예린 경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해화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은 언제나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충분히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긴급신고 112, 학교폭력신고 117.
저도 범죄에 대해서는 112 신고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위의 관심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분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좋고요. 마스크를 벗는 날이 어서 와서 직접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모두가 힘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신동 라디오 덥은 다양한 연령의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